사고가 발생하거나 손해를 입혔을 때 위험운전 치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음주, 무면허 이렇게 하나하나 가중처벌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실형 선고돼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법무빈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 사고로 인해서 손해를 입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내려서 누가 다쳤는지, 어떤 물건이 떨어진 건 없는지, 손상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거고요. 위험운전 치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술뿐만 아니라 수면, 약물 이런 복용으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사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위험운전치사상은 위험운전치사, 위험운전치상, 그러니까 죽게 했을 경우, 그 다음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 이렇게 이제 결합된 용어인데, 기본적으로 위험운전치사상 같은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특가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 그런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죄예요.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사망했다,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어요. 징역형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형 선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로는 구호 조치를 먼저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하셔야 되고, 119, 112, 그 다음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등 바로 구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든지 아니면 기소 전에 수사를 받을 때 적극적으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을 해야 돼요. 용서를 받고 사죄를 드리고 하는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좀 피할 수 있으니까, 도의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형사사법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피해자 측에 사죄하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운전을 직접 한 사람이 가서 피해자 측을 만나고 또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의라든가 경찰 조사 진행 이런 부분들부터 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사람을 다치게 하고 나서 현장을 임의로 이탈하는 경우에는 이제 도주치사상죄까지 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뺑소니 사건들이 한 해에 2,000건 이상 발생한다고 해요. 막상 사고 내가 내기 전에는 그 당연히 구호 조치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고 이거 내가 크게 처벌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막 도주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도주치사상 요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중한 죄로 다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주라고 하면 단순히 도망간 것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언제든지 우리한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어린 아이예요. 그러면 보호자의 연락처를 우리가 받아서 그 연락처에게 우리 명함이나 연락처를 남겨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막상 이런 것들을 알고는 있었는데 너무 당황해서 상대방이 또 괜찮다라고 하고 그냥 집에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피해자가 집에 가서 몸이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운전자한테 명함이나 연락처를 받지 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신고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막상 집에 돌아와서 나도 생각해보니까 내 연락처를 못 줬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112 상황실에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사고를 일으켰는데 막상 요구를 못 줬다, 사건 신고 내용이 되면 제가 운전한 사람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조금 기록을 남겨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좀 녹음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향후에 신고가 된다 그러면 112 상황실에 우리가 전화했던 기록을 통해 가지고 혐의를 좀 벗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 이게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 현장을 이탈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음주 상태이거나 보통 무면허 상태인 경우도 많아요. 마찬가지로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주, 무면허 이렇게 하나하나 추가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늘어날 때마다 우리가 가중처벌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법에 정해진 형량보다 훨씬 더 가중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만큼 실형 선고돼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음주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음주운전이든 무면허 운전이든 운전 이후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을 그냥 이탈하시지 마시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하시고 피해자에게 우리 인적사항을 반드시 제시하시고 가능하면 현장에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 떠나지 않고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반부터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합의 진행하고 또 무엇보다 합의서 작성에도 꼭 들어가야 되는 문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구들을 잘 빠짐없이 챙김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야기한 사례에 해당한다면 최대한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조언과 조력을 얻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법이 빛나는 밤에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올게요. 안녕.